다음은 사부작, 사부작, 즉 계좌 관리.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절대 이 원칙을 어기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 해도 이 기본적인 관리 자체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먹을 때 10% 먹고 하락할 때 10% 먹는, 하락할 때 10% 손실을 보는데 비중 관리 자체가 안 되면 먹을 때 100만 원 먹고 손절할 때 1000만 원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건 기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 기법하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계좌 관리는 필수예요, 필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포선 구간이 만들어졌죠. 모든 이평선 네 가지가 전부 다 뭉쳐 있어요. 자, 여기서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이제 굉장히 갈림길을 딱 두고 보셔야 돼요.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사서 하방으로 가면 꺾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5일선을 밟고 5일선의 각도가 꺾여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 우선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다. 하지만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막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추적을 하되 꼭 상승을 해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는 양봉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재돌파할지 말지를 딱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잠깐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우선 이걸 다 치우고 이것도 지워지는 게 아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중 관리를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손절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거를 또 가져가려니 또 전 재산에 물려 있고 이게 벌써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총알이 최소 10개는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만 11선을 이제 매매한다라고 생각하고 열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관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총알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각 다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총알을 10개를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종목을 10개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총알이 10개가 있는데 예수금이 1000만 원이 있고 또 누구는 총알이 10개가 있는데 예수금이 1억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예수금 있는 사람은 종목당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1억이 있는 사람은 종목당 1000만 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을 가지고 20개를 만들어야 돼요, 총알을. 그러면 1억이 있는 사람은 종목당 500만 원 들어가면 10%를 먹으면 일당이 5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100만 원이 총알이다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짜리 총알이면 10%를 먹으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총알이 10개가 있는데 오늘 원칙에 들어오는 아이가 3개가 있다고 해서 절대 총알을 3개를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예요. 셋 중에 어차피 원칙이 들어오고 세력이 들어오면 A가 갈지 B가 갈지 C가 갈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총알을 하루 만에 3개를 다 쓴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개가 다 날아간다고 한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무조건
셋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셋 다 갈 거니까. A가 먼저 갈지 B가 먼저 갈지 C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내가 선택한 A가 제일 먼저 갈지 제일 나중에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개만 들어가라.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다음날 A가 조정을 받고 B가 조정을 받고 C만 가요. 그럼 C는 버리는 거야. 나머지 총알 하나를 가지고 또 B한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다음날 A가 또 조정을 받아. 그럼 A는 이틀이 되겠죠. 그럼 B는 지금 이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날 또 종목을 봤더니 원칙에 들어오는 애가 없어. 그럼 뭐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종목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A는 벌써 3일째가 되고 B는 이틀째가 돼요. 그럼 나에게 총알이 지금 8개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원칙이 들어온 애가 하나가 또 C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또 총알 하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총알이 이제 7개가 남어. 그럼 A가 5일이 됐고 4 뭐 이렇게 됐겠죠. 하루가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6일째,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에 왜 나도 헷갈리네. 뭐 어찌됐든 간에 6일째 되는 날 또 원칙이 들어왔어. 그럼 또 하나 들어가. 그럼 나한테 6개가 남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갔던 A가 5일째가 되고 6일째가 되는 날 빵 날아간다고. 그런데 6번째 들어갔던 아이가 다음날 바로 빵 날아가요.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된다? 총알을 하나 갖고 오고 두 개를 빼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다시 이쪽으로 채워넣어. 그럼 총 8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종목씩만 들어가는 거야.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그러면 내 총알 10개가 다 안 들어가져요. 10개, 10일 안에 회전이 돼. 하나씩은 무조건 회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11일째부터는 하루에 수익이 매일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개가 다 들어갔는데 3개가 나왔다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총알 3개를 가지고 또 내일 총알이 3개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총알이 있다 해도 원칙에 들어오는 날만 들어가되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여러분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원칙 처음부터 이 기법 자체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뭐다? 기대 심리도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본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멘탈이 나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손절을 하게 돼 있어. 왜? 기다림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 행복한 그 마음가짐을 갖고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총알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총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을 기다리든 두 달을 기다리든 어마어마하게 재미를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 매일같이 내가 종목을 들어갈 돈이 있거든. 예수금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정말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원칙을 안 지키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10%의. 종목당 왜 10%의 수익을 보는 거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VI라는 걸 가려고 하거든요. VI가 대부분 주가가 상승할 때 2%, 뭐 3%, 4% 이런 구간의 갭을 띄워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식은. 그런데 10%에 우리가 매도를 걸어놓으면 2%에 시작한 애가 12%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10%, 12%가 됐을 때 VI가 걸린단 말이야. 이때 10% 우리가 매도를 걸어놓은 10%를 체결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스탑로스 그러는데 뭐 굳이 스탑로스를 깔든 안 깔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스탑로스라는 게 뭐 자동 매매인지 뭔지 하여튼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해봐갖고 모르고 제가 하는 매매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자 무조건 종가가 원칙이죠. 종가에 들어가서 시간에 빠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의 상승, 즉 시간의 상한가를 먹으면 다음날 기본적으로 갭 상승을 10% 이상은 한다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간혹 가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도 시가가 막 7%, 6%에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개미들 겁주는 거죠? 즉 하락하는 척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서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우선은 종가 기준으로 사되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전업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업 투자를 하던 직장 투자를 하던 다 필요 없어. 그냥 걸어놔. 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돼요? 헬스장 가는 거 헬스장, 수영장, 헬스장, 수영장, 등산,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데. 자 여러분들 내가 왜 10시 반이면 모든 주식을 마무리 치는지 알아요? 네, 공주님하고 나들이를 가야 돼. 공주님하고 데이트를 나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방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냥 계속 차트만 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나요? 절대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만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리 다 빠져. 막 나이 먹고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생기면 이 세포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자꾸 없어지면 바이러스가 걸려. 이 세포 자체가.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막 즐겁고 막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플 일이 없어. 왜? 바이러스 자체가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이 뭐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지만 즉 우울증을 떠나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즉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종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8시가 되면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은 8시에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 여러분들은 9시까지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시 땡 하기 전까지만 예상가를 보는 거야. 그런데 예상가가 내가 종가에 사는 애가 예상가가 10% 구간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뭐야? 절대 볼 필요가 없다. 이 종목 자체는 보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를 딱 걸어. 자, 우리가 1,000원에 샀으니까 10%예요. 그러면 얼마야? 100원인가? 1,100원인가? 1,100원에다가 그냥 매도를 걸어. 매도를 딱 걸어놔. 주문을 넣어. 그럼 끝. 그럼 여러분들은 할 일은 이제 뭐다?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여러분 시간 즐겁게 보내요. 그냥 즐겁게 보내. 즐겁게 보내다 보면 내 종목이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 있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몇 시? 2시에 다시 집으로 복구를 한다. 집에 다시 2시에 들어와서 왜? 2시부터는 또 뭘 한다? 종가를 어떤 걸 들어갈지 종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시가 땡 하는 순간 예상가를 보고 직장 전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 주식을 접어. 주식 딱 뚜껑 닫어. 네? 그리고 어디 간다?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하든지 아이랑 실컷 놀아야 돼요. 아이는 열심히 놀아줘야 돼. 그래야 지쳐 쓰러지니까. 아이가 자꾸 엄마를 무살피게 하면 엄마가 종가를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들 그냥 지쳐 쓰러져 기절할 때까지 놀아줘야 돼. 어디서? 밖에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애기가 땀을 쫙 빨게 짬을 쫙 빼야 돼. 그 애기가 집에 딱 오죠? 헬레 그냥 뻗어버려요. 애기 그냥 뻗어버린다고. 그럼 우리가 종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여유가 생겨요. 그죠? 근데 이게 집에서 가만히 있어봐. 엄마는 계속 뭐 주식한다고 컴퓨터나 하고
야, 너 가서 놀아. 엄마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러면 뭐다? 절대 안 돼요. 돈보다 더 소중한 추억을 아기한테 뺏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전업을 하던 직장을 하던 자, 직장인분들은 8시가 땡 되면 매도를 딱 걸어. 근데 어디 가서 걸어? 잠시 소변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소변을 보러 가갖고 매도를 딱 걸어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최근에 뭐 그런 뉴스도 있어요. 8시 30분만 되면은 다 화장실 간대. 네? 주식하려고 9시부터. 그럼 돼요, 안 돼요? 쫓겨난다. 잘려. 그죠? 잘려요. 그러니까 남들은 8시 50분에 화장실 간다고 다 갈 때 나는 8시에 갔다가 빨리 와서 업무 준비를 해라. 그럼 나는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이 8시가 되면 내가 매도 주문을 걸어놓을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된다. 이 소리예요. 내가 어저께 1,000원 주고 종가에 샀으니까 다음날 아침 8시가 넘어가면 10%를 딱 우리가 매도를 하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호가창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종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종가야. 에? 그러면 이 호가창을 클릭하면 어딨어?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쓰레기 줍고 왔더니 지문이 다 지워졌나? 됐네. 자, 이렇게 되면 매도 버튼을 자, 이게 그거예요. 현재가야, 현재가. 어제 종가. 이게 어제 종가면 요 10호가 있죠. 요 10호가. 얘를 클릭하면 전체 호가라는 게 나와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아침 8시가 되면 어제 우리가 종가를 이 가격에 샀다 이 소리예요. 이거 무시하고 아니야 이건. 자, 이거야 이거. 자, 이걸 종가에 우리가 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종가에 샀다고 쳐요. 이게 종가야. 자, 그러면 내가 10%가 얼마인지 그런 걸 모르잖아. 계산할 필요가 아니고. 그러면 전체 자, 한번 누르면 10호가만 나온다는 거야. 10개 호가만. 그죠? 10개 호가만 나와. 근데 전체 체결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이거 체결하는 거니까. 자, 전체 호가라는 게 나오게 해야 돼요. 전체 호가. 그러면 이렇게 호가 30호가가 쫙 나온다고. 상한가까지 호가가 쫙 나와요. 밑으로 하한가까지 호가가 쫙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에? 그죠?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어디다 걸어놓냐? 자, 어제 종가가 호가 어딨냐? 빨리 나와라. 여기 있네, 여기. 자, 어제 종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 아침에 8시가 되면 이렇게 딱 해.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8,220원이 10%예요, 10%. 그러면 아니야. 또 10%가 다 빠질 수 있으니까 자, 9.91%에다가 얘를 딱 클릭하면 금액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금액을 누르면 여기 100개가 찍히든 하겠죠. 그러면 그냥 매도 버튼을 자, 여기 숫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한 100이라 쳐.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매도 버튼을 이거 매도 현금 매도. 이거 현금 매도 눌러. 끝. 이거는 수장이니까 나오는 거고. 자, 끝. 이거야.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거만 해. 이거만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 간다?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그냥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나가든지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건강관리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꼭 2시가 되면 어디 온다? 집으로 와야 돼요. 신데렐라 있죠? 2시가 되면 집으로 와야 돼. 2시에 집으로 와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장중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장중순위가. 장중순위가 있으면 장중순위를 클릭 딱 해요. 그러면 어이구 오늘 얘가 이렇게 갔네. 아 얘가 오늘 이렇게 갔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등락률로 하는 거 기본이고 아니야 나는 거래량으로 볼 거야. 거래량을 클릭하면 음봉도 막 나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다 등락률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점점점 있죠. 얘를 클릭하면 관심 등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클릭하고 그룹 추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5월 29일 상승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은 5월 29일 날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구나. 그죠? 이렇게 만들어놔. 등록을 눌러. 그리고 나서 이걸 쭉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이 아이를 여기다가 클릭을 딱 해. 추가를 딱 누르면 200개가 딱 등록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한다? 자, 관심 종목을 클릭하고 여기 옆으로 점점 3 있죠? 3자 한문으로 3 클릭.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5월 29일 상승이 나와요. 얘를 클릭해. 자, 그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등록순위 거래량이던 등락률로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봐봐요. 소록수 다음에 상신전자야. 소록수를 누르고 손가락을 가지고 요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 딱 붙여놔. 그리고 어디로 미냐? 이쪽으로 밀어야 돼요. 왼쪽으로 손가락을 밀으란 말이야. 붙여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아까 소록수 다음에 상신전자가 나왔죠. 자, 그럼 얘가 상신전자가 안 나오죠. 뭐야? 자, 다시 관심 등록을 보면 이 소록수가 1등이야. 이날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0등까지 딱 보여요. 200등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에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에 200등은 1.64%가 상승을 했고 금메달은 30%가 딱 상승을 했어요. 은메달도 딱 30%가 은메달을 했어요. 동메달은 29.9, 29.98, 29.96, 29.86, 29.82 이렇게 순서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표가 아니고 이거를 같은 화살표인데 요 아이와 요 아이의 차이가 있죠. 화살표 차이가 이 화살표의 차이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 화살표는 상한가를 갔다 이 소리예요. 나머지 이런 화살표는 그냥 상승을 했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를 가지고 아까 등락률로 해놓으면 분명히 소록수가 1등이고 상신전자가 2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손가락을 얹고 상신전자가 나오는지를 한번 왼쪽으로 밀어보자 이렇게 해요. 네온 뭐라 그랬죠? 네온 팩트가 나와. 그럼 다시 손가락을 또 밀고 하면은 자, 그 다음 3등이 피텔릭스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상신전자는 안 나오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다? 등락률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등락률로 등록을 해놨지만 검색을 할 때는 등록순으로 해야 돼요. 등록순으로 변경을 하면 다시 금메달이 상신전자, 소록스, 네온팩트 이렇게 순위가 1등, 1등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그러면 상신전자를 클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으로 밀면 아까 뭐야? 소록스? 소록스 어디서 나온다 맞죠? 소록스 여기 글씨 소록스 보이죠? 이렇게 손가락을 대놓고 손가락을 떼면 안 돼요. 손가락을 이 근처에 붙여 놓고 왼쪽으로 당겨야 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역으로
꼴등부터 올라오게 돼 있어요.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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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돌려서 1등부터 검색을 싹 해야지만 순위가 등락률도 보이고 거래량도 같이 터진 게 보인다 이 소리예요. 간단한 원리죠. 자, 그런데 차트를 종목을 찾을 때는 분명히 지금 왼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세로로 보면 그 가로로 볼 거야. 그 가로로 볼 때는 이걸로 딱 클릭하는 거예요. 얘를 핸드폰 모양 지금 현재가 세로다라는 표시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로가 돼요. 가로가 됐을 때 단점은 뭐냐? 종목이 넘어가지가 않아. 왼쪽으로 해도 넘어가지가 않는다 이 소리예요. 항상 종목을 찾을 때는 그래서 세로로 놓고, 이거 세로가 맞죠? 이게 핸드폰이 서 있는 게 세로, 누워 있는 게 가로, 맞죠? 그럼 세로로 놓고 종목을 최소 200봉, 이 200봉을 기준점으로 놔야지만 내가 화면을 보이는 캔들이 지금 현재 200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200개를 보는 이유는 장기 이평선을, 이 종목의 장기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려, 이 아이는 뭐 전날에 매집봉 나왔고 하루 쉬고 이틀인가 쉬고 바로 날라간 거고, 다음 삼성제약은 이거 내가 이거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종목은 뭐 우리가 여기죠. 시간의 상한가 원칙 들어왔다가 2% 부족한 원칙에 들어가서 개박살 났는데 상한가를 갖고 추가하면서 때려서 지금은 수익률 전환이 됐다. 그럼 이 아이는 매집봉이 어디예요? 이게 매집봉이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날아가게 돼 있다. 점상으로 가든 뭐든 무조건 이걸 먹으러 가겠죠. 그래서 겁먹지 마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비중 관리가 안 됐더라면 이 아이를 기다릴 수가 없다예요. 비중 관리가 됐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야. 아, 그래, 나 너 손절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너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하면 난 널 보내줄게. 너로 인해서 나 많이 부자가 됐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왼쪽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감사하다 말을 하고 상장 폐지를 받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비중이 관리가 안 돼. 내가 10개 종목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200만 원 들어갔는데 얘한테 2억을 들어갔어. 얘한테 안녕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벌써 멘탈에 나가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계좌 관리, 비중 관리를 꼭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 이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찾아. 이렇게 자 이렇게 찾으면 막 보이죠? 막 종목들이 막 보이죠? 거래량이 막 터지는 게 보이지? 그잖아요. 거래 막 터지는 거 보이죠? 이거 봐봐. 막 거래량 터지는 거 봐봐. 거래량 막 터지는 거 보이죠? 백강선은 막 상장 유지기법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려고 막 그러죠?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야. 근데 종목을 찾았어? 아유. 예를 들어서 이렇게 SY라는 종목을 딱 찾았더니 이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 뭐를 한다? 차트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전환을 시켜라. 가로로 전환을 시키고 다시 화면을 넓게 봐라. 이렇게 넓게 봐라. 이렇게 넓게 봐라. 그러면 뭐예요? 이 아이가 고점을 찍고 주가가 쭉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 아이도 뭐다? 굉장히 지금 바닥권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딱 봤을 때 바닥인데 그렇게 뭐 조정받고도 올라가겠지. 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식 산 사람들, 여기서 주식 산 사람들, 여기서 주식 산 사람보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다. 그죠? 그런데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해. 그럼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때 우리가 봐주는 게 뭐다? 바로
재무제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무제표 뭐 매출이 막 늘어나네요? 아니 주가는 개박살 났는데 왜 매출이 올라? 그러면 이 아이를 쫙 봐봐요. 그러면 2013년, 2014년은 얼마야? 1.5고 지금은 얼마야? 5.3인데 매출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유보율을 볼까요? 유보율도 보면은 주가 좋아. 돈도 막 쌓여. 회사에 돈도 막 생겨. 그런데 여기 딱 봐봐요. 이때는 2013년, 2014년은 얼마야? 1.2예요. 1.2. 100단위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예를 들어. 야,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얼마야?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만 봤을 때는 회사가 분명히 돈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봤더니 이거 100만 원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 50만 원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야? 이 회사가 지금 좋은 회사야, 나쁜 회사야? 나쁜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봤을 때 2013년도를 딱 보면 대략 어디죠? 2013년도가? 2013년도가 어디야? 대략 2013년도면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그죠? 이게 2016년도잖아. 그러면 13년도하고 지금하고 뭐다? 13년도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닥이야. 그럼 이거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연속 만이면 3년 적자. 그럼 적자가 나면 마이너스가 막 찍히겠죠. 그런 애만 그냥 안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잖아. 어차피 들어가면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서 10%만 먹으면 된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야. 그러면 세력 입장이 내일 당장 상장 폐지가 될 아이를 주가를 이렇게 올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2천억이 거래량 2천만 주 막 터지겠냐고. 전날에 얼마야? 3,000개. 3,000개 터지던 애들이 봐봐요. 거래량이 14만 개, 15만 개 막 이렇게 터지는 애들이 30만 개, 19만 개, 21만 개 이렇게 터지던 애들이 왜 이날은 2천만 주가 터졌냐 이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5일선, 11선 막 따라왔네. 아이고 이거 잘하면 무덤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무덤이 나오던 말던 바닥인데 뭔 상관이야, 그죠? 기다리면 가는데 첫 상승이니까. 다음날 몇 프로예요, 이게? 11%야. 그럼 여러분들이 10%의 매도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일당을 벌었다. 주식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얘가 왜 간다? 알 필요가 없다. 얘가 주가가 올라가던 밑으로 빠지던 알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나 보다. 빠지면 세력이 주가를 빼나 보다. 빠질 때는 안 들어가면 되고 올라갈 때 들어가면 된다예요. 그게 주식의 핵심이야. 끝.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매도 타점을 없다노예요.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요. 그게 뭐야?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아니 매수할 때는 당연히 욕심이 없지요. 왜? 매수는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면 돼. 자, 근데 이 아이가 주가가 올라와? 이때부터 뭐가 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뭐가 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팔을 수 있는 구간을 놓쳐버렸어. 빠져. 근데 여러분들은 빠지는 것도 보고 있겠죠? 왜? 고점을 봤거든. 그러니까 올라올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빠졌다, 결국은. 종가에 사서 20% 수익을 봤다? 근데 팔지 않았다. 왜? 상한가를 갈까 갔거든. 주가가 다시 밑으로 빠졌다. 종가가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20% 마이너스가 났다. 왜? 남들은 20% 다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혼전이니까. 그럼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 돈 지켰어?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왜? 분명히 아까 20%
일당 2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서도 20만 원 생겼는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시 빵원. 근데 이 아이가 다음 날은 어떻게 마이너스 10%가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야. 20만 원을 놓쳤고 10만 원이 지금 빠졌으니까 총 마이너스 3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뭐다? 왼쪽에서 올라가는 피라미드, 고점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피라미드를 딱 그리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닥, 고점으로 빠질 때 어깨로 빠질 때 뭐 가슴으로 빠질 때 그다음에 허리로 빠질 때 무릎, 발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가를 왜 주식을 멀리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가 발바닥이야. 여기가 제일 저점이니까요. 그럼 발바닥. 자, 이게 제일 고점이죠. 이게 머리. 그리고 제일 발바닥이 어디야? 여기. 뭐 여기였으면 지금 현재는 여기죠. 지금은 발바닥에서 바닥이니까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그린 거예요. 그럼 뭐야? 발바닥, 머리, 오른쪽 어깨, 가슴, 허리, 그리고 이거 뭐야? 팔목? 간단해.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만 주식을 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왼쪽 무릎에 사서, 요때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자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이야. 거지들이 하는 얘기고, 왼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식의 기본 핵심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기침이 나네. 에어컨을 더워서 틀어놨더니. 그래서 바닥에서 종가에 샀더니 4%, 7%, 10%, 14%, 17%, 20%까지 왔는데 24%를 가는 척 하다가 다시 20%, 17% 되면 이때 팔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가도 내게 아니야. 항상 얘기했죠. 내가 주식을 팔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밑으로 빠지면 다시 살 수 있지만 내가 사서 이 아이가 주가를 팔고 더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럼 뭐야? 안녕, 잘 가, 나중에 또 봐, 끝.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항상 뭐다? 원나잇이다. 원나잇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죠? 즉 즐거움을 느끼고 딱 끝내야 돼. 그 즐거움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즐거움과 그 마음을 집으로 갖고 와서도 절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 그죠? 이게 인간은 이 성적 욕구가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다 있겠죠. 뭐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러면 성욕, 식욕, 수면욕이 있어요. 인간이란 모든 동물한테는. 단지 생각할 수 없는 강아지들은 길거리든 뭐든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죠. 하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야? 바로 심리,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즉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분명히 원나잇으로 즐기고 끝내라 그랬더니 계속 미련을 남긴다. 미련을 남기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 항상 새로운 걸 난 찾으러 가요. 옛말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게 무슨 브라보콘인가 무슨 그 자유시간인지 뭐 하여튼가 그래요. 그 이렇게 쪼코바 같은 거 중에 그런 광고 중에 못생겨도 맛은 좋아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가 왜 나왔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원나잇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거 제가 뭐 이렇게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못생겨도 새로운 게 좋다 이거구나. 그래서 못생겨도 맛은 좋아. 항상 새로운 게 뭐다? 좋다예요. 왜? 인간이란 모든 동물은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거든. 그런데 왜 남편하고 와이프가 왜 바람을 피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아, 이건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본인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식이 굉장히 뭐다?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그 간단한 원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 죄를 지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 종목을 해서 원나잇으로 접근해서 수익 먹고 나오라 그랬더니 왜 그 종목한테 빠져가지고 끝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갔다고 결국은 상장 폐지를 당하냐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분명히 주가가 왼쪽으로 올라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데도 아니래. 올라올 거래. 올라오기는 어디로 올라와? 절대 못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법들은 전부 다 뭐죠? 19금이에요. 19금. 5일선하고 11선하고 결혼기법. 결혼해서 갑자기 이혼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 11선이 21선하고 바람이 나. 그러면 11선과 21선 결혼기법. 그럼 5일선과 41선 열이 받아야 안 열받아? 열이 받지. 그러니까 41선이 어떻게? 11선, 21선 잡아당겨요. 너희는 한번 지옥 가봐야 돼. 그럼 11선하고 21선 잡아당겨? 그랬더니 5일선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따라갈래. 그러더니 갑자기 5일선이 11선, 21선하고 어떻게 된다? 쓰리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쓰리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섬이 만들어진 거야. 41선이 잡아당겼는데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정이 생긴 거야. 에라 모르겠다. 넷이 그냥 사랑을 해버리자. 그래서 포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내가 간단한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는 그런 매매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교과서에 나오는 책처럼 적산병이니 흑산병이니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라고 막 많을 거 아니에요 용어들이. 내가 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나도 서점 가서 책을 사야 돼. 나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책을 독학하고 여러분들한테 용어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나는 그러기가 싫어. 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주식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쓰리섬이네 들어가야지. 포섬이네 들어가야지. 끝.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간.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하지 마. 그냥 10%만 먹어. 끝. 종가에만 들어가. 끝. 장중에 들어가나요? 장중에 들어가지 마. 그냥 종가에 들어가. 종가에 들어가서 아침에 10%의 매도를 걸어. 끝. 그리고 절대 주식을 보지 마라. 단타도 치지 마. 그죠? 직장인들이 무슨 단타를 쳐요. 회사 업무나 봐야지.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도박인 거야. 분명히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또 원칙과 기법이 있다 그랬죠. 도박에서 왜 돈을 벌 수가 있냐? 딱 원칙과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0만 원 갖고 카지노 갔어. 200만 원 벌었어. 끝. 자, 집에 가자. 야, 200만 원 벌었으니까 저기 오프리를 한번 갈까? 그래, 가자. 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200만 원을 벌었는데 2천만 원 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2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까지 꼬라박고 오냐 이 말. 왜 거지가 돼서 오냐 이거요. 하루에 2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건 직장생활 한 달 내내 아침에 출퇴근해야지만 200을 벌어요. 근데 하루에 벌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은 돈을 번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을 버니까 더 벌고 싶죠? 그러다가 결국은 집 팔아버려. 그럼 집이 어디가 있어요? 카지노 가 있겠죠? 내 집 문서가?
내 집문서 다 카지노 가 있을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비중 관리, 계좌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심리, 요 네 가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피라미드식으로 바닥에 서서 왼쪽 무릎에 서서 오른쪽 어깨에 판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져갈 때는 한번 가지고 가보고, 가지고 가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돼요? 50%는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50%만 한번 너가 갈 때까지 가봐라. 가만히 냅둬봐요. 빠지던 말던 뭐 하한가를 가던 말던 어차피 우리가 50%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네가 다시 50% 빠지면 네가 다시 내 타점까지 내려오면 내가 그때 널 팔아줄게. 그러면 50%는 수익이 났고 나머지 50%는 본전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손절을 치더라도 어떻게 됐다? 본전에 손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돈을 지킨 거예요? 아니지. 수익을 낸 거잖아. 지킨 거 알파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엄청 간단한 원리예요.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요? 매도를 어디다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영상이나 한 번 더 봐라. 그죠? 그런 거는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매도를 어디다 걸긴 어디다 걸어. 10%에 걸으라니까. 매도를 어디다 걸어. 그냥 10%에 걸어. 그리고 나머지 50%만 한번 죽을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20년까지 한번 가져가봐. 어떻게 되나. 올라가던 떨어지던 뭔가 하겠죠. 그죠? 계속 그냥 냅둬봐. 어떻게 되나. 상장 폐지가 되나 안 되나. 대신 50%는 수익을 챙겨놔라. 원리가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주식을 진짜 어렵게 하시면 안 돼. 주식은 정말 간단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복잡해져. 왜? 대출을 받아야 되겠는데, 집을 팔아야 되나, 이거 손실이 났는데 어떡하지, 손절을 해야 되나. 복잡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어떻게 된다? 개미가 된다, 야.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요. 개미 머리통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거 알죠? 우리 꿀벌들은 머리털이 막 장난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주식을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은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말한 것처럼 아예 정반대로 주식을 했다. 그러면 머리통을 그냥 어떻게 됐다? 손머리 위로 올려놓고 정수리를 한 대 빵 쳐버리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기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트, 아무리 좋은 기법을 알려줘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한순간에 마탱이가 가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있는, 이건 실제 사건인데 어떤 옛날 역사에 봐도 그런 그 주식이 우리가 한 천 몇 년 됐죠. 지금 주식이 첫 생긴 지구상에서 주식이라는 게 생기기 한 1700년 전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생긴 게. 자, 그런데 이 완전 그 물리학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 똑똑한 사람도 주식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주식을 주식 몇십 년 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거예요. 우리처럼 1년, 2년 이런 사람 당연히 모르죠. 하늘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주식으로 자살을 했어요. 뭘로? 깡통 차고. 한순간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의 주식 왕이 결국은 깡통을 차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어요. 주식으로 실패한 거야. 하루아침에 실패했어요. 그 사람.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절대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원칙 안 지키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삼성전자를 기억하세요. 삼성제약을.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어떻게 버텼더니 어떻게 수익이 나고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내일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래서
처음부터 계좌 관리, 비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제약을 크게 먹을 수 있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려있던 사람들 다 수익이 났죠. 다 그런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주머니 속에는 항상 총알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뭐다?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스탠바이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내일부터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